마지막 세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주민테크는 단순한 제품 공급에 그치지 않고 독보적인 2D, 3D 설계 자동화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설계 자동화 프로젝트는 어떻게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 개발 사례와 그 구축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테크의 설계 자동화 개발 및 컨설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구축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하진 못하지만 단연간의 기술 지원 및 교육, 고객사 지원을 통해서 요청받은 내용을 같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전체 6가지 정도의 분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큰 3가지 테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각의 제조업체가 쓰는 오토캐드, 인벤터, 설계 툴에 관련된 기능적인 서드파티 유틸리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로는 2D와 3D의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기 위한 전체 자동화 솔루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관 부서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타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개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틸리티 기능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사용하는 기능 개발이나 요청되는 부분을 많이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BOM에 대한 비교나 어떤 리비전에 대한 항목 체크를 할 때 설계 툴이 제공되지 못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해당 기능들을 개발하는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D 도면을 일일이 작업하던 수작업 요소와 3D CAD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사용하는 부분을 자동화하는 컨셉으로 2D와 3D에 대한 전체 설계 모델링을 자동화 구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도면 배포 시스템 또는 견적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또는 AI 유사 도면 검색에 대한 서드파티 개발이 사례가 있습니다. 도면 배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의 PDM을 사용하시는 고객사에서 협력사와 외부 업체와 도면을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 서비스고요. 해당되는 플랫폼 서비스에는 설계자가 전달하는 도면이나 산출물을 외부 업체와 조립 또는 가공 업체에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견적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설계에서 나오는 설계 원가에 대한 개념을 영업사원이 가견적 형태로 직접 산출을 하고 고객사에서 수주받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빠르게 견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설계 매니징 하시는 매니저분들이 전체적인 설계 스콥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 부분 또는 프로젝트의 진척률을 관리하기 위해서 항상 수시로 모니터링하거나 설계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나 앞서 보셨던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설계 컨텐츠에 대한 2D 도면이나 각종의 도면들을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유사 도면에 대한 검색을 빠르게 검색을 하고 서치할 수 있는 이런 도면 검색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도 많이 요청을 합니다. 주민테크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객사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자동화 프로그램 또는 기간 시스템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무님,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신 저 견적 관리 시스템 또는 도면 배포 시스템 요런 개발해 놓으신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산업의 대상이라고 할까요? 제가 듣기로는 수주 산업 기반의 산업 분야에서 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 부분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도면 배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보면 많은 업체들이 보유를 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대상은 설계자 위주보다는 아까 같이 가공업체들 또는 구매팀에서 안전하게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업체에 배포하기 위한 용도 부분이고요. 파트너사들하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사들하고 배포하고 주고받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 고객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은 설계자분들이 이메일 또는 출력된 도면을 가지고 현장이나 가공업체를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디지털화하고 투명하게 리비전이나 이력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출력물을
PDF 내지는 웹을 통해서 안전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 주민테크에서는 설계에 밀접한 자동화 사례 또는 유틸리티, 기간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가 이 자동화 구축에 대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서는 자동화를 성공시키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로는 대상 선정입니다. 반복 설계가 빈도가 높은 장비를 먼저 선택해야 효과가 크고, 두 번째로는 해당 장비에 대한 구조 정리가 필요합니다. 표준 모델의 조립과 부품 구조를 정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변수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규칙을 정리하고, 다섯 번째로는 시스템 구현에, 여섯 번째는 출력 자동화 부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스트와 보안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예외사항을 검증하고 보완을 할 수 있죠. 이러한 사항들을 주민테크에서는 고객사가 안정적인 자동화를 위해서 컨설팅 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자동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테크에서 가장 고객사분들에게 중점을 두는 부분은 모든 자동화는 시작에서 예외를 없애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동화의 첫 출발점은 멋진 화면이 아니라 예외를 줄이는 설계 기준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자동화 플랫폼, 그 다음에 개발 프로그램, 이러한 부분은 첫째는 스피드, 설계 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복 업무를 줄이고 자동 생성 모델과 도면을 통해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변경 대응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퀄리티, 설계의 품질 안정화입니다. 표준화된 규칙과 검증,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서 휴먼 에러를 줄이고 숙련자 의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커넥티비티, 제조 연계 효율성입니다. 앞서 보셨던 도면 배포나 BOM, ERP 또는 MES 연동을 통해서 회사 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결국 설계 자동화는 단순한 편리 기능이 아니라 설계 지식과 기준을 전사 시스템으로 전산화하고 생산성, 품질, 표준화를 동시에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설계 혁신 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주민테크는 컨설팅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워낙 그 짧은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오늘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우리 회사도 저렇게 설계 자동화 프로젝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앞서 세미나 자료에 저희가 7단계 가장 중요한 요건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방금 질문 주신 것 같이 고객사에서 자동화를 하는 컨셉이나 이런 부분은 큰 범위보다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계하는 이런 부분을 좀 작게, 작은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 시작이 굉장히 원활하고 또 실패할 확률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설계 자동화나 이런 자동화 컨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작은 영역의 반복된 업무를 줄이는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하시면 성공적으로 구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본다 그러면, 사실 아까 앞서서 보여주신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의 기능, 그리고 텍스트 기반의 그 코딩이 아니라 아이로지 코드 블록을 활용해서 어느 일정한 수준의 기능들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 진화해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자동화에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주민테크와 함께 이런 자동화 프로젝트나 또는 자동화 개발을 또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들면, 정말 자동차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은 일반적으로 정비소 가서 하는 수리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에어 필터 정도는 제가 직접 갈긴 하지만은 보다 전문적인 수리를 맡겨야 될 때는 전문 수리점을 가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민테크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 설계 자동화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코드블록 기반으로 뭔가 그 기능적인 유틸리티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도 어떤 설계 자동화 단계로 뭐 어느 전체 어셈블리가 아니더라도 유닛만 하겠다라고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그 이상의 범위들은 저희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개인적 차원에서 몇 가지 기능만 좀 자동화할 하는 그런 범위가 아니라 전체 설계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자동화를 구현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해야 되고 또 컨설팅도 받아야 바른 프로젝트로 완성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벤터의 아이로직만 가지고 개발이 다 끝나지는 또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비주얼 베이직이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또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발 영역까지도 더 포함이 되니까 더더욱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제 AI는 복잡한 작업을 더 쉽고 빠르게 지원하고 비효율적인 반복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똑똑한 비서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결국 여러분들의 현장 상황에 맞게 최적화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가 똑똑한 비서라면 저희 주민테크는 그 도구를 여러분들의 실무에 맞게 가공하고 완성해드리는 가장 강력한 기술 파트너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와 또 실무적인 고민은 기계적인 비서보다 오랜 노하우를 가진 저희 주민테크 전문가들을 통해 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는 파트너, 저희 주민테크가 여러분들의 제조 혁신 여정에 언제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션 끝까지 참여해 주신 찐 시청자 10분, 그리고 설문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남겨주시는 찐 상담자 10분을 추첨해서 앞서 안내해드린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문 링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뵙고 현장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민테크에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